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장은 상당히 빠질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리고 그 기회를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시장이 빠진다기보다는 아마도 그 강한 충격은 오늘 끝난 장처럼 나스닥이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 오늘 제가 뭐 기술주가 왜 금리에 민감하냐 숫자로 조사했더니 1.5배 정도.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주나 가치주나 이런 쪽에 비해서 1.5배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이 숫자를 조사해보면. 이유는 뭐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있지 않습니까? 미래의 실적을 가져와서 밸류에이션을 받는 기술주 입장에서는 미래를 당겨와서 할인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반영되는 면은 어찌 보면은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다만 이것도 항상 시장은 지나쳐 오르고 지나쳐 빠지는 것처럼 강하게 반영했으니까 늘 지금과 같은 강도로 반영하지는 않을 거고, 오늘 아침에 나스닥이 좀 크게 반응했던 이유는 전날 안심 국면이었다가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심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걸로 보여져서, 지금 이제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에도 똑같이 나스닥이 어떤 그 갈등 국면,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스트레스 국면들이 있어 왔지만 이 밑에 그 상대 강도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고, 그 상대 강도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나스닥과 S&P 500의 상대 주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금리에 민감한 정도를 말한다면 그 S&P에 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스닥이 민감하게 보는 부분은 있지만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익으로 증명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상대 주가로만 보면 나스닥이 우월하게 올라가는 면도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제 어떤 성장주를 투자한다고 할 때도 이거를 단순하게 지금 올라내려 뭐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그 기업이 그 산업이 가진 가치를 뭐 2년, 3년 타임 호라이즌으로 보면서 지금 중간에 흔들릴 때는 혹시 또 더 투자를 하든지, 그다음에 그 기업의 가치가 유지된다면 지속적으로 보유해 나가는 투자, 이렇게 봤을 때 사실 타임 호라이즌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저 S&P 500이라고 말하는 가치나 경기 민감주는 좀 짧게 봐도 되는 거라면 나스닥 쪽들은 타임 호라이즌이 좀 길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같은 측면에다 놓고 보니까 갑자기 그 순간에 스트레스는 더 높고, 그 현상은 질문 주신 것처럼 당분간 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그 가치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다. 그러면 아주 그 단순한 그 원초적인 질문을 드리면, 이러한 조정 기간, 어쨌든 그 상승 쪽에 이제 우리가 베팅을 한다고 했을 때 네네. 어떤 주를, 어떤 섹터의 주를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평범하고 아주 그 영원한 법칙인데 많이 빠진 거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거. 네. 근데 이제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 기업이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만약에 지금 신규 진입하시거나 추가 매수하는 분에게 적자 기업을 과감하게 투자라는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요. 이익이 분명히 있는, 그래서 이익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그 구간이 가까운, 예를 들자면 업종으로 말하면 지금 전기차 같은 겁니다. 전기차는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한 미래의 산업, 성장성을 보는 산업이었다면 작년도 뭐 바이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의 탄소 제로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전기차 산업 섹터 자체가 이제 확 앞당겨져 버려서 올해는 본격적인 그 침투율을 채우는 그런 기간이 됐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익으로 증명하는 게 가까워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요번 스트레스 때문에 전기차가 더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다면 저는 전기차는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최근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아크 관련된 그 혁신 기업 관련된 투자들이 뭐 시장보다 더 떨어졌어요. 그렇죠. 뭐 테슬라가 그렇게 빠졌으니까. 그렇죠. 아크가 그렇죠. 아크에 이번에 실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다 걔만 투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는 타임 호라이즌, 아크는 5년을 갖고 있거든요. 5년을 타임 호라이즌. 그 ETF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들은 그런 어떤 시간에 맞춰서 본다면 이번은 오히려 매수 기회다.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ETF 아크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번에 추가 매수를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가 뭐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저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투자를 이번에 좀 폭이 크게 좀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투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쪽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더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그 전반적인 거시경제의 다양한 부분을 살펴보는 거라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